반갑습니다.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두피랑 모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피 모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중간고사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볼 건데 우선은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 속에서 그 정보가 제대로 된 건지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탈모의 시장이 어떤지 또 요즘에 탈모의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미용이 예술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이론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명문 대학인 카이스트 대학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면서 기술화시키고 제품화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탈모에 관한 기사들 중에서 제가 탈모 샴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카이스트대에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또 제품화돼서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탈모 치료를 대안할 수 있는 샴푸제에 대해서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리고 그 기사 속에서 어떠한 그 두피에 관한 또 모발에 관한 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 두피 모발 관리에 관한 그 지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제목에 보시면 기술 분석이라고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분석에 카이스트 폴리페놀 샴푸 탈모 치료의 대안인가? 라는 이 질문. 자, 이 질문에서는요, 여러분들, 탈모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치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모발 접착 지속 방출 원리로 탈모 예방 효과, 과학적 근거 갖춘 상용 기술, 기존 치료제 한계 극복 가능성 제기, 시장 확산은 여전히 검증 단계. 자, 그래서 그 기자가 탈모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기능성 샴푸에 대한 회의가 공존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폴리페놀 기반 샴푸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폴리페놀 샴푸가 과연 탈모 치료에 대안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샴푸는 이렇게 치료의 개념보다는 증상 완화나 예방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카이스트 대학에서 이렇게 샴푸제를 탈모 치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이제 샴푸가 기능을 넘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접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원리가 무엇인가 보면은 찾아보니까 신문 기사에 보면은 모발 접착, 지속 방출. 자, 이 원리가 폴리페놀이 모발에 접착을 해서 빨리 흡착을 하는가 봐요. 찰싹 달라붙어서 이 모발 속을 통해서 이 영양이 공급된다라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를 보시면은 탈모 예방 효과입니다. 자, 고찰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건데 여기서 이 기사에서 기존 치료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시장 확산은 이 제품 자체가 시장으로 이렇게 검증을 받고 하려면은 어쨌거나 고객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소비를 하고 구매를 하고 그래서 시장 확산은 여전히 검증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사의 그 다음 면에 보시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이해신 교수의 연구팀은 자연유래 성분 폴리페놀의 접착, 항산화 특성을 활용한 탈모 예방 기술을 상용화했다. 해당 기술은 교원 창업 기업인 폴리페놀 팩토리를 통해 제품화되어 시장에서 일정한 반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 교수가 또 그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된 이 그래비티 헤어 리프팅 샷을 뿌린 모발에 이 불을 붙이는 것을 통해서 그 검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자 이거를 왜 모발에 불을 붙여서 테스트를 봤을까? 여러분들 여기서 모발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질과. 자, 모발은요, 우리가 경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에 쉽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수소 결합의 원리로 인한 블로우 드라이, 그리고 열펌과 콜드펌, 그리고 우리가 클리닉을 했을 때 조금 더 모발 깊숙이 침투되는 이 열에 쉽게 변하는 성질을 이렇게 모발을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열변성이라는 이 모발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단백질, 모발과 가장 비슷한 이 성분들이 들어간 거를 우리가 모발에 도포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모발의 그 효과에 대해서 보는 이런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사에서 보시면은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유래 성분이라고 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 폴리페놀이라는 게 모발에 접착을 하고 항산화 특성을 활용해서 탈모 예방 기술을 접목했다. 자, 근데 이 제품이 우리가 어쨌거나 기능성을 뛰어넘어서 기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그 기술이 상용화가 돼서 기업을 설립하고 이 샴푸를 출시하기 위해 기업을 설립해서 그것을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화 시켜서 우리가 시장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반응을 우리가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해서 이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고객이 구매하지 않으면, 필요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 카이스트 대학에서 추출한 이 폴리페놀이라는 이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미용을 할 거니까요. 자,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식물이 자외선, 병용균, 해충, 활성산소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인데요. 주로 과일이나 채소, 차, 견과류, 곡물, 와인 등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 널리 포함되어 있고 사람에게도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 등의 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는 하나 이상의 페놀고리를 가진 화합물을 말하고 폴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3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다수의 페놀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종류로는 플라보노이드, 카테킨, 안토시아닌, 엘라그산, 크롤로겐산, 탄닌 등이 있고 식품 속 색, 맛, 향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저는 카테킨 성분은 진짜 음료수 이런 데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같은 방향족 화합물 계열인 벤젠, 페놀, 나프탈렌, 벤조피렌 등은 산업 화학물질로 독성을 띠는 경우가 많지만 폴리페놀은 식물성 유래이고 일반적으로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는 게 인체 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이 폴리페놀 성분을 쓰는 이유는 두피가 가장 예민한 곳이고 두피에 머리 나는 주머니 모낭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바로 흡수가 돼서 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체 해가 없는 자연 유래의 식물성 성분을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 원료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폴리페놀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황산화제로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노화와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피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남성 호르몬과 열입니다. 두피에 있는 열. 그래서 이 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탈모 예방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은 수천 종 이상이 존재하고 그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데 흡수율이나 생체 이용률은 물질마다 차이가 크고 장내 미생물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작용 방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폴리페놀이 최근에는 심혈관 건강, 뇌 건강, 혈당 조절, 피부 미용, 항암 가능성 등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문 기사에서 또 포인트가 되는 것이 기술적 핵심 접착과 지속 기술적 핵심 내용이 접착과 지속 방출입니다. 이 연구진이 개발한 핵심 기술은 탄닌산 기반 접착 복합제에 있다는데요. 탄닌산은 폴리페놀 계열 중 하나로 모발 단백질인 케라틴과 결합해서 모발 표면에 안정적인 코팅막을 형성해 준다고 합니다. 이때 탈모 완화 성분인 살리실산, 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등 함께 저장한 복합체는 샴푸 사용 후에도 즉시 식혀나가지 않고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방식은 단순히 두피에 약물을 도포하는 기존 탈모 치료제 방식과 달리 모발 자체를 성분 전달 경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이를 지속 방출 표적 전달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포인트들을 보시면 핵심 기술 성분은 탄닌산 기반 접착 복합제이고 그에 따른 효과는 안정적인 모발에 안정적인 코팅막을 형성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샴푸가 과연 어떻게 이 기술이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가? 샴푸 후에도 우리가 이걸 사용했을 때 샴푸를 사용하고 난 후에 서서히 씻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탈모 샴푸들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 라고 보았을 때 모발을 이 모발을 우리가 두피에 좋은 이 성분인 폴리페놀을 모발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성분을 전달하는 경로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시면 이 폴리페놀 샴푸는 지속 방출 표적 전달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술이 이렇게 샴푸에 접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연구진들이 샴푸를 이제 기업에 맡겨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달라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 테스트를 보고 제품화를 시키는데 제품화를 시키고 나서는 우리가 어쨌거나 이거를 시장에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 뿌렸을 때 고객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나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두피나 모발에 맞는 샴푸를 필요로 했을 때 이걸 저한테 주문을 했을 때
과연 그 샴푸나 제품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재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 재구매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성분이었는지, 그 느낌이었는지, 케이스였는지,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품은 출시 1년 만에, 자, 이 폴리페놀 샴푸가 제품 출시가 된 지 1년 만에 국내 누적 100만 병 이상이 판매되었고, 북미, 동남아 등 해외 수출도 시작된 상태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탈모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 기사에도 보시면 30대에서 50대 남성층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 일부 플랫폼에서는 품절 현상도 보고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탈모 유형에 대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한 거죠. 왜냐? 그 기간이 짧으니까, 제품이 아직 출시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기술의 개념은 흥미롭지만 기능성 화장품의 틀을 넘는 의학적 치료 수준에 도달하려면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문구에서 기사 문구에서 봤을 때 이 폴리페놀 샴푸가 탈모 치료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의학적 치료 수준에 도달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전문가의 의견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전체 기사 중에서 이 시장의 반응과 평가를 보면서 제가 이런 저의 이런 통찰력으로 인해서 그 고찰을 해본다라면 결국 이 제품은요,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객이 뛰어난 기술력이 동반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고객의 연령대 타깃을 구체화해서 집중 공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다 결론들이 도출이 되잖아요. 30대에서 50대 남성층의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제품의 소비가 지속적이어야 살아남는다. 왜? 이것은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거,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이 누적 판매 100만 병 이상이 판매가 되었다는 거에 초점을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제품이 이 제품이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제품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번쯤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장품이나 이렇게 미용 관련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내가 다시 구매하고 싶은 그러한 제품들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탈모의 원인이나 유형 등이 다양하고 효능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고객을 통한 시장 반응과 평가에 대한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신문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챕터에서 그러면은 이 신문 전체에서 이 챕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이 각각의 챕터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결론들을 추출할 수 있는지, 그럼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명제들을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의 개념이 흥미롭다라는 것에서 이 폴리페놀 샴푸는 굉장히 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을 했을 때 제가 기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두피와 모발을 보호하는 기능성 화장품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두피와 모발. 자, 그래서 근데 이 폴리페놀 샴푸는요, 그 기능성 화장품의 틀을 뛰어넘어서 의학적 치료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첫 제목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과연 이 폴리페놀 샴푸가
탈모 치료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서 의학적 치료 수준에 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샴푸가. 왜 카이스트대에서 뭐 그냥 샴푸를 개발하진 않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앞으로 또 탈모는 우리가 노화, 특히 노화에 의한 탈모는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요를 많은 사람들로 고령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수요가 저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의약 외품, 자, 탈모는 치료 기능성 샴푸에서는 우리가 절대 치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증상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능성 샴푸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폴리페놀 샴푸는요, 과학적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글을 명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서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자, 의학적이라는 것은 의약품이나 치료제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즉 의학적이라는 표현은 약물의 효과와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태에서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상황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폴리페놀 샴푸가 만약에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검증이 되고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처방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샴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의약품의 공식적 사용은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거쳐서 특정 질병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이 검증된 후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의료진이 처방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물의 용도,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이 엄격히 관리가 되고 전통의학의 활용은 식물 등 자연물도 오랜 기간 의학적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현대의학에서도 일부 약초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치료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점, 의학적은 일반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와 달리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한 치료 목적의 사용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식물의 의학적 활용은 전통과 현대의학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근에는 신약 개발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왜 폴리페놀 샴푸가 이 치료제의 대안으로 될 수 있을까라고 이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이 의문점을 목적을 둔 의문점과 이거에 기반한 기술로 접근을 왜 했을까? 그럼 기존의 탈모 치료법과 이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치료 방식은 혈류 개선, 호르몬을 억제했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그럼 유전적인 요인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폴리페놀 샴푸는 방식 자체가 모발 접착 코팅 및 지속 방출. 자, 그럼 기존 치료제의 대표 성분은 미노시딜, 피스테아라이드, 그리고 폴리페놀 샴푸는 탄닌산, 살리실산 등 복합체, 그리고 효과 지속성은 기존 치료제는 사용 중단 시 빠르게 소멸이 되고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폴리페놀 샴푸는 샴푸 후에도 성분이 일정 기간 잔류하면서 작용을 한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 위험은 고혈압, 성기능 저하 등이 있고 폴리페놀 샴푸는 자극은 적고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자, 기존 치료제의 사용 방식은 탈모 치료제는 경구 복용 또는 바르는 약을 사용했고 폴리페놀 샴푸는 일반 샴푸 형태로 일상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과학 기반의 생활 제품, 치료제 대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이 폴리페놀 기반 샴푸는 기능성 화장품과 과학기술의 융합 사례로 기존 제품보다 정교한 전달 메커니즘을 갖췄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근데 다만 치료제의 대체제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장기 임상, 탈모 유형별 효능 분석, 모낭 회복 효과 등 실증적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이 제품은 탈모 초기 진행에 시도할 수 있는 저자극 예방형 솔루션으로서의 활용 기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과도한 상업화 수사 대신 과학적 자료 축적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사들을 통해서 이 폴리페놀 샴푸는 과학 기반의 생활 제품, 그리고 치료제 대체 가능성은 제한적. 자, 그리고 이 폴리페놀 샴푸는 기능성 화장품과 과학기술이 합쳐진 정교한 전달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장기 임상, 탈모 유형별 효능 분석, 모낭 회복과 효과 등 실증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탈모 진행 초기에 시도할 수 있는 저자극 예방형 솔루션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학적 자료 축적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수업 내용은 우리가 이 카이스트대 교수가 연구진들과 함께 개발한 이 폴리페놀 샴푸의 기존의 탈모 치료제 방식과 이 폴리페놀 샴푸의 치료 방식의 이 비교 분석과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해서 이 치료제의 대안으로 가게 할 건지까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미용을 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